저는 제 삶에서 겪어낸 여러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나 더 포용적이고 다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관심과 열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10대 시절에는 제 고향이 제주도였는데, 제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저를 이루는 많은 것들로 발생하는 여러 불합리, 불평등, 이런 문제에 굉장히 저항하고 싶어 했던 청소년이었고요. 그래서 청소년기 때는 어떻게 보면 여러 크고 작은 캠페인, 이나 기획 같은 걸 펼치는 활동가스러운 삶을 살았었고, 그 과정에서 구체화된 문제의식이나 솔루션을 가지고 20대 때부터는 UN, APEC, G20, UNDP 같은 국제회의체에 총 17차례 정도 우리 공동체와 나아가서 국가를 대표해서 마이크를 잡고 활동하는 그런 경험을 쭉 해왔었습니다.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다가 정치라는 어떤 목표 지점에 수렴을 하게 되었었던 것 같고요. 요즘에는 디지털 기술과 정치의 교차점, 네, 그리고 시빅 해킹,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로 사회 문제를 푸는 그런 활동들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여러 실험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만든 소소한 수익금으로 그 제주도 청소년들을 위한 경험과 기회 격차를 해소하는 장학 사업을 런칭을 해서 지금 9명의 장학생을 네, 배출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원래는 뛰어난 개인이 돼서 이걸 뛰어넘어야 그 다음을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게 유일한 해답인 줄 알았어요. 뛰어난 사람이 돼서 증명을 해내고 내가 이 문제에 결코 한계를 뭐랄까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이렇게 해야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지키고 나의 발언권이 커지고 그럼 더 이게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훌륭한 사람이 되자, 약간 뛰어난 사람이 되자라고 해서 되게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약간 20대 초반까지도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오다가 이게 되게 모순적이라고 생각이 된 거는 국제 무대에서 제가 누군가를 대표해서 막 마이크를 잡는다던가 거기서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문제 속에서 제가 자꾸 빠져있고 남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는데 이게 저만 벗어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도 그대로고 거기서 나랑 같이 힘들어하고 비슷한 종류의 고통을 받던 사람들도 그대로인데 여기서 나만 벗어난다고 이게 해결되나? 그리고 그런 가치관과 마인드셋을 가진 내가 이 마이크를 잡을 자격이라는 게 있나? 약간 이런 모순 같은 거 20대 초반에 많이 부딪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개인화하는 게 결국에는 잘못된 문제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려면은 구조적인 문제는 그럼 구조를 건드려야 되는 건데, 시스템이랑 제도라는 걸로 건드려야 되는 건데, 이 시스템이랑 제도의 문제가 뭔지 가시화하는 건 제가 10대 때부터 줄곧 해왔던 사회운동적인 성격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만, 이걸 고치려면, 이걸 해결하려면 국가랑 거버넌스라는 게 있는 한 가장 궁극적인 의사결정은 결국 정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맡겨만 두거나 방치하거나 뭔가 혹은 이걸로 인해서 내가 어떤 낙인이 찍힌다고 해서 그걸 조금 거리를 두고 등한시하는 게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걸 포기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런 경험들을 연속적으로 해오면서 내린 결론 같은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뭔가 정치적인 행위, 나는 정치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걸 좀 더 거리낌이 없어졌고, 이건 내가 언젠가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약간 확신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축적돼서 쌓였던 것 같아요. 사실 큰 관심이 없었던 게 그 당장 다음 총선 나갈 플레이어 양성소라는 느낌이 그땐 강했어서 저는 총선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잘 하셨으면 좋겠다 정도의 응원 정도였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저기서 곧 마감인데 한번 자세히 보고 관심 있으면 해봐라. 꼭 총선에 나가지 않더라도 프로그램, 그러니까 뭔가 언젠가 정치할 생각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치라는 어쨌든 그 메인 어떤 활동에 대해 관심이 있으면 정말 해볼 만하다라고 추천을 많이 해주셔서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차례차례 이제 쓰신 브랜딩 관련된 글도 엄청 읽어보고 그 커리큘럼도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막 인터뷰도 다 찾아봤는데 제일 흥미로웠던 건 반성과 비전이라는 그 이름과 어떤 문제의식과 그 어떻게 보면 기득권인 선배 정치인들이 약간 어떤 반성에서부터 이 어떤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가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나니까 이 반성과 비전이라는 모토에
마음이 끌려서 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궁금한 거예요. 여기에 움직여졌을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긴 어떤 꿈을 가진 사람들일까 궁금해졌고 이 사람들이랑 동료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그냥 무작정 들었어요. 그래서 마감 정말 직전에 그 블로그에 옛날에 썼던 글 다 총집합해서 에세이를 내고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었던 거예요. 저는 전반적으로 좋았던 거는 강의하고 짧게라도 토론 수업했을 때 같이 뭔가 짧은 시간 안에 기획해서 제출해야 했을 때가 되게 재밌었어요. 미래 정당에 대한 프로포절이나 막 영상 캠페인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 일을 되게 잘 했고 그 반응도 너무 좋았어서 그런 데서 오는 효능감이랑 내가 그 단시간에 뭔가 문제를 잘 합을 맞춰서 친구들과 해결했다는 거 그게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반전 운영팀께서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그러니까 강연을 이제 데려오시고 소개해주시고 하는 그 마음이 되게 고맙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약간 여러 음식을 꼭 씹어서 소화해봐야 이게 어떤 맛이었고 다음에 먹고 싶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뷔페 막 30초 뷔페 한 입씩만 먹어본 기분인 거예요. 그리고 친구는 이걸 어떻게 먹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사실 강연 듣는 것도 좋지만 당장 내 옆 사람이 지금 저 강연사의 말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더 궁금한데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놓고 운영위원 분들은 너네 왜 토론을 안 해라고 하시니까 아니 판을 그렇게 짜놓고 우리 보고 어쩌라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네, 그래서 다음 이기 때는 강연도 좋지만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도 매우 많기 때문에 이들이 단지 학생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정치적인 일을 해왔었고 거기서 얻은 레슨런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걸 좀 교환하면서 서로 자극받을 수 있는 시간이 대폭 늘렸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저는 더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넥스트 3, 40년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네, 네, 넥스트 3, 40년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하고 그게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주체적으로 어떻게 유능하게 풀어갈 것인가를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걸 못했다는 점, 나이 어린 것, 이상의 어떤 세계관, 대안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 내지 못했다는 건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비토크라시에 너무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안 돼, 뭐 거절한다, 너는 구태다 이렇게 계속 비토만 넣는 거? 그래서 왜 내가 대안이 돼야 되는가를 얘기하지 못한 게 좀 한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만 어리고 9세대 모델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했던 거. 예, 제가 만났었던 몇몇 청년 정치인들은 이제 막 정당 생활 시작한 지 한 2, 3년 됐는데 마치 오선 의원님이랑 대화하는 것만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또래들도 있었고 그걸 보면서 되게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하여튼 그런 모습들이 한계였고 되게 반성해야 될 지점이 맞지만 동시에 그 책임을 오롯이 청년 정치인들에게 돌리고 싶지는 않다는 거 제가 동료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시스템적인 문제를 개개인의 어떤 역량으로 돌파해내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그러니까 아주 축소시키는 일이랑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렇게밖에 생존할 수 없었는가를 좀 같이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답습할 만한 롤모델이 없었다는 것도 한계지만 그렇다면 동시에 청년 정치인 스스로가 서로에게서 롤모델이 될 수는 없었나? 이런 질문도 좀 생기게 되긴 해요. 그래서 아쉬운 점과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그리고 그걸 극복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 잠깐이지만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굉장히 있지만 단지 그걸 개개인의 어떤 역량 부족으로 치환하기엔 시스템과 환경의 문제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어떤 연결성을 동시에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반전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화돼 있었던 고민과 어떤 갈증 같은 걸 엮어줄 수 있는 좋은 허브 역할을 반전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 반전 오기 전까지 국회에서 그런 고민하고 그런 갈증 있는 사람 저밖에 없는 줄 알았거든요. 이런 비본질적인 거에 마음이 너무 질리고 여기서 진짜 이게 최선인가를 계속 고민을 하고 뭔가 내가 너무 이상주의적인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서 이 정치판에서 나랑 비슷한 유형의 사람은 진짜 없나라는 고민을 했는데 사실 다 개인화가 되어 있었다는 생각을 해요. 심지어 그런
하기 싫은 어떤 유형의 누구를 옹호하거나 수호하는 캠페인 하면서도 이걸 정말 하기 싫고, 그렇다면 나는 이걸 비토하려면 난 어떤 나만의 무기를 가져야 되지? 라고 고민하는 당의 중심 가까이에 있는 청년들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랑 각자 조금 각자의 현실에서 고민하는 문제, 뭘 돌파하고 싶은지 이런 걸 계속 공유를 하고 서로 좀 자극이 되면서 어떻게 뚫을까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연결의 계기를 반전이 주기 때문에, 지금은 일기 수료생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떤 자극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더 많은 바깥의 청년들이 알게 되면 더 많이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반전을 계기로? 네, 그런 기대를 조금 하고 있어요.